예, 올해 주총 시즌이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러 주총 관련된 이슈가 있었지만 SM이 단연 화제였습니다. 소액주주들이 힘을 민 감사가 선임됐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그 얘기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이 거버넌스 문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SM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죠. 될까 싶었는데 결국 감사 선임이 됐고요. 네. SM 주총과 관련된 뭐라고 할까요? 이게 뭐 사태, 반란 이벤트 소액주주가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네. 의미를 보세요? 저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새로운 지평을 연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날 제가 현장에 참여한 몇몇 기자들한테 직접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인터뷰했고 현장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주총이 한 2시간 가까이 연기됐는데 그 연기된 이유가 주총 직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그 위임장이 몇 박스가 온 거예요. 그거 세느라고.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이 사건을 보고 SM 측에서 제안했던 이사들이 다 사퇴를 해버린 그렇죠. 겁니다. 예.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온라인 측이 제안한 감사위원회 설립된 건데 저는 이번 그 핵심은 그거였죠. 그 온라인 측에서 SM에 요구했던 사항은 기존의 KTB증권에서도 자산운용에서 요구했던 라이크라 기획에 대한 비용이 많이 나간다. 그건 뭐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인데 거기로 그렇게 작년에도 240억을 냈단 말이에요. 영업이익 650억인데 240억을 그냥 준 거는 말이 안 된다. 그에 대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걸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이거에 대한 배당도 하지 않고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결국엔 온라인 측에서 이번 사건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지금 흘러간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주주가치 제고에 소홀했던 기업들에 있어서 주주들의 반란, 혁명 같은 게 이번에 일어난 게 아닌가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오늘은 꼭 SM만 보는 건 아니고 이런 기업의 최근에 이제 일련의 얘기를 볼 텐데요. SM 얘기가 나온 길에 SM이 어쨌든 감사가 선임됐고요. 뭔가 좀 견제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SM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선 그날 당일에 주가가 뛰었죠. 예, 주가가 뛰었습니다. 그 주가 띄운 이유는 지배구조 변화에 이제 주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게 분명한 것 같고요. 특히 그 용역 계약 변화를 더 이상 아마 감사위원 설립됐기 때문에 그만큼 지불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바로 반영된 것 같고요. 두 번째 반영된 것은 지금 라이크라 기획 때문에 SM의 인수가 번번이 지금 고배를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 SM 인수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아마 주가는 그게 그대로 반영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감사위원 선임만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여전히 대주주는 이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감사위원 선임만으로도 SM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또 M&A 건도 인수권도 물려 있잖아요, SM. 그렇습니다. 그렇죠? 카카오 인수권이 물려 있죠.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SM에서도 보면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관여하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그 영향력이 커졌는데요. 그러니까 다만 SM뿐만 아니라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과 소액주주들이 함께 움직이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죠? 네, 꽤 많아졌죠. 그러니까 옛날에 행동주의 펀드 그러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때부터 이제 이슈가 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러한 경향들이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몇 곳을 보면 우선 SK케미칼이 재밌는데요. 여기가 그 안다 자산운용이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주장했냐면 SK케미칼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사실은 분할에 상장했죠. 이것 때문에 상장 이날까지 1년 동안 11.5% SK케미칼이 상승을 했는데 같은 기간 SK케미칼은 42% 하락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그거에 대한 요구로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 우선 배당을 높여라. 원래 안다자산운용에서는 1,200억의 배당을 요구를 했는데 이날 주주총회에서
별반 정도인 587억을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로 일단 안타자산운용에서는 자기들 요구를 수용을 했다라고 판단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가 있어요. 여기도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도 그 정광현 대표이사 SK 바이온스 사이언스의 겸직 부분을 반대했는데 이게 결국엔 통과가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자산운용에서 지속적으로 아마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서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면 당장은 배당 정책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를 하지만 결국에는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한샘입니다. 한샘의 경우를 보면 한샘은 2대 주주가 누구냐면 테톤 캐피탈 파트너입니다. 이게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 기업인데 이쪽 요구하고 있는 게 지금 이사회 진입을 작년부터 진입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작년도 실패를 했고 올해 또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의미 있는 것은 한 40%까지 찬성을 받았어요. 개인 주주들이 동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내년에는 굉장히 더 치열하게 싸울 것 같습니다. 특히 한샘은 현재 IMP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롯데에서 인수하려고 눈독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데에서 굉장히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톤 자산운용에서 캐피탈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아마 테톤 쪽에서는 이 한샘의 M&A 시장에서 더 많은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한진칼도 재밌습니다. 원래 한진칼은 잘 아시겠지만 한 3년 전부터 KCGI가 지속적으로 지배구조 개편과 뭐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재작년에는 이 삼자연합 측이 지분이 28.7%인데 조 회장의 퇴임도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실패를 했지만 어쨌든 이걸로 KCGI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호반건설이 모든 지분을 인수했다는 이야기는 KCGI가 나름대로 목적한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처럼 이런 빈틈을 노려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아마 빈틈 있는 기업들에 더 공격적으로 앞으로 표면적으로는 지배구조 개편을 노리지만 실제로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면서 계속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소액주주 운동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었죠. 그렇죠?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끝났었는데 이번에 SM의 감사 선임 같은 게 된 게 결정적인 게 소위 3% 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아마 주도적으로 그 경제개혁 3법, 3법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법상의 3% 룰을 2020년 12월 9일 날 3법 개정을 의결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적용 중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대주주가 아무리 지분이 많아도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3%밖에 지분 행사를 하지 못한다. 그게 3% 룰입니다. 이번에도 보면 SM 같은 경우도 유수만 총괄 프로듀서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18.7%거든요. 이 중에서 3%밖에 행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소액주주하고 그 온라인 쪽에서 합치니까 이 표를 이긴 거죠. 그래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었는데 이 3% 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감사위원 설립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게 어떤 선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3% 룰이란 게. 그리고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사실 전면에 나섭니다만 소액주주들의 움직임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SM 같은 경우도 소액주주 유인표가 많았고 회사 측에서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거를 이제 다 까면 질 것 같으니까 사실 미리 좀 한 발 물러난 것도 있잖아요. 네네. 소액주주들이 이전에는 사실 표를 위임장하거나 뭐 주총장 가서 행사하는 게 대단히 번거로웠거든요. 주총도 맞습니다. 거의 한 날 같이 해버리고 멀리 저 시골 가서 해버리고 이랬는데 요즘은 이제 전자투표가 생기면서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그 의지를 표명하기가 쉬워진 영향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그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몇 가지 사안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로나 이전에 2019년 기준으로 개인 주주 부인 포함해서 618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냐? 1,38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이거와 바뀌면서 전자투표가 도입이 됐고 전자위임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주주들이 훨씬 더 주총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지는 게 큰 사건이고 그만 숫자도 많아지고 또 하나가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슈퍼연금들이 어마어마한 연금을 은퇴자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 그러는데 미국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둘 중에 하나가 미국의 지원금도 늘어났지만 연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같은 기간 비교해 보면 미국 자본시장은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게 전부 연금으로 돌아간 거죠.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우리나라도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에 대거 입성을 하면 이 사람들의 자기 자산과 연금 같은 기능으로 앞으로 주식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개인 투자들이 공격적으로 자기 입장을 표명할 거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이 시장과 행동주의 펀드가 합쳐지면서 굉장히 다른 양상의 자본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미 은행들은 이런 시장을 염두에 두고 우호적인 개인 투자자를 얻기 위해서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아마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훨씬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586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하면서 고액 자산가들이 주식시장에서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주식시장도 늘어나고 있고 그거에 플러스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이 시장에 같이 동참하면서 기업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주주들을 대해야 될 것이다.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동주의 펀드와 소액주주들의 연합이 앞으로도 점점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만 그런 게 또 기업의 사실 어떤 의사결정의 방향성이나 뭐 주가에 획기적인 영향이 있겠느냐 기대도 하면서 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네. 대부분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반대표를 던지지만 대부분 그냥 통과가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이 앞으로 훨씬 더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나라 일본을 보면요. 네. 일본의 최근의 경향을 보면 3, 4년 전부터 일본이 저성장 국민으로 들면서 행동주의 펀드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최근에 CEO를 교체를 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가. 그리고 일본의 도시바 같은 경우도 기업 분할을 하려다가 실패를 해버렸어요. 네. 행동주의 펀드와 개인주가 합쳐가지고.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영향들이 훨씬 더 이제 대주주 진행을 진행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여러 가지 나타나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주주들이 2배가 늘어났고, 행동주의 펀드가 이런 시장을 같이 보면서 늘어나는 기회 투자 사건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많이 일어날 것이다. 기업들은 그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얘기가 좀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도 그런 얘기를 지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배구조 문제가 많다 그러는데 뭐가 사실 좀 핵심적인 문제인 건가요? 원래 지배구조라고 말을 하면, 네. 지배구조를 말하면 그 기업의 이사회가 투명하냐, 독립성이 강하냐, 전문성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지배구조란 말을 꺼내기도 무색할 정도로 소유구조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넬가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개인주주보다 훨씬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사회가 원래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이사회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협회에서 발표한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기업 지배 순위가 여전히 9위예요. 산전에도 9위였거든요. 전혀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오너 중심의 지배구조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성장은 지속적으로 유리글라스처럼 한계성이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을 빨리 돌파해야만이 개인 투자자들의 자기 자산을 지키고 자산을 증가시키는 부분에 획기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올 초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사실 소액주주들의 분노가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회사 측의 일방적인 상황으로 분할해버리고 소위 LG화학 샀던 주주들은 낙동강에 오리알되고 그렇죠. 네. LG엔솔 주식은 못 받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요. 그런 기업 쪼개기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좀 제동이 좀 걸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국회에서 네. 이미 개미보호 3법이라고 이미 발의를 했죠.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이 법에 대해서는 일단 찬성을 한 상태입니다. 주식 양도세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아마 큰 이견이 없으면 이 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네. 이런 사건을 보더라도 한국 주식시장이 저조한 이유의 대표적인 거죠. 왜냐하면 대주주의 횡포잖아요.
예, 대주주가 횡포를 막을 견제장치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기업 분할을, 물적 분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좀 저동치를 걸어줘야 되고, 반대로 지금 상장사 협의회에서는 이 법의 통과를 막아달라고 오히려 신청을 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지만 어쨌든 이 법은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만이 사실은 주주들의 가치를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소액주주 움직임 오늘 SM 얘기부터 해서 쭉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뭐 최근 몇 년 ESG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는 환경은 사실 기업들이 친환경 쪽으로 대세가 그쪽이니까 돈 벌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S가 사회적 책임인데 열심히 좀 하는 기업도 있고 아닌 기업도 있고. G가 사실은 거버넌스, 지배구조면 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진도가 안 나가는 분야인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2, 3년 전부터 ESG가 아마 유행처럼 번지면서 네. 지금 ESG, 워싱 ESG라는 말까지 나오거든요. ESG를 하는 척하고만 있다.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ESG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만 아마 떠오르고 있는데 이미 외국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ESG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가버넌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대주주의 전횡이나 횡포, 그들의 사익 편취를 막을 방법이 아직 없습니다. 견제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만 해결되더라도 현재 기업 가치가 상당 부분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ESG의 본인의 목적은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대주 특정인들의 이익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적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와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이사회 구성, 누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돼 있느냐,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작동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이나 기관 투자자나 혹은 행동주의 펀드와 함께 어떻게 해서 대응할 것이냐까지 봐야만이 현재의 기업의 좀 저조한 주식 가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획특집 소액주주 행동시대 기업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오늘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